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다이빙 버디 강영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있는 많은 어떤 안전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안전 다이빙 수칙은 지금 제가 구글에서 캡처해 놓은, 여기 보면 10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수칙은 글쎄요 10개로 제한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이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가 본데, 또 좀 폭을 넓혀서 발가락까지 다 숫자를 세서 그 모든 안전수칙을 우리가 숙지하고 잘 따라준다면 다이빙은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주제 중에서 스포츠와 관계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논문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다이빙은 자전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축구보다도 안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축구나 자전거는 교육받지 않고 타고 공 차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다이빙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방법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다이빙 수칙을 이야기하면서 왜 10가지로 제한하는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모든 다이빙에서의 안전 수칙은 모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그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품목은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버리고 하니까 한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신의 안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빙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안전입니다. 나의 안전, 버디의 안전, 그리고 수중 환경에 대한 안전. 더 나아가서 다이빙 장비도 안전하게 잘 사용해야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것이 다이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 다이빙 수칙을 그냥 나름대로 적어 보니까 여기 번호가 13번까지 적혔네요. 근데 이거 어떤 품목은 쪼개보면 그게 1개, 2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인정증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워낙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오픈워터 다이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의 교육들이 지속되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연속 교육 혹은 계속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픈워터 다이버 다음 과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프로페셔널과 함께 다이빙 경험을 쌓아나가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교육 절대로 묵과하지 마십시오. 특히요, 부력에 대한 어떤 스킬, 그 다음에 핀킥에 대한 스킬, 이런 것들은 보충 교육을 받더라도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만이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을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가 오늘은 이 장소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얼마고, 몇 분이나 거기서 머무르고 어떤 식으로 상승하겠다고 하는 다이빙 계획을 짭니다. 이것은 흔히들 우리가 다이빙 여행을 가보면 현지의 가이드들이
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그것을 진행합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들의 저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이 합의돼야 되는 어떤 그 계획 과정에 반드시 참가하셔야 됩니다. 브리핑을 잘 경청하라고 하는 말도 저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다이빙 하셔야 됩니다. 수심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다른 다이버들에게도 방해가 되지만 나의 안전에도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다이빙을 계속하기 위해서 특히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몇 세 정도에서부터 이 다이빙에 대한 건강을 신경 써야 될 것이냐? 45세 정도로 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 몸이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지나가고 그다음에 70대 들면서 저희 집사람 나이가 되면 굉장히 효숙 씨 미안합니다. 네. 굉장히 급격한 또 체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즐거운 스포츠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젊은 노인네는 뛰다가 허리를 다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걷기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하는 것이 스쿠버 다이빙의 가장 좋은 그런 운동에 속합니다. 다이빙에서 정말 중요한 법칙 하나가 계속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대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나는 떠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숨을 참고 있는 상태라면 갑자기 가슴이 탑탑해오면서 계속 참아버리면 폐포 속에서 팽창하는 공기가 우리 폐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 가지 법칙을 고르라고 하면 이것을 많이 고릅니다. 항상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실 이 영상에는 이 다이버들이 엄청난 기포를 내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저는 이 수중에서 이 버블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꾸준히 이 버블을 만들어내서 물속을 버블로 채워야 됩니다. 꾸준히 호흡하시고 절대 숨을 참지 마십시오. 보트 소리까지 들리네요. 짝 다이빙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짝은 이 다이빙에 있어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이버입니다. 절대 어디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수중에서는 짝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희미한 이 사진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게 200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힘이 희죽거리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지금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예쁩니다. 짝과 함께 다이빙을 하면서 짝을 점검해야 됩니다. 버디 체크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다음이 바로 다이빙 계획을 함께 짜고요.
다이빙을 같이 실행합니다. 다이빙 할 때 짝과 함께 다이빙을 하는 거죠. 출수할 때도 상승할 때 같이 해야 되고 안전 정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저 멀리 보인다고 해서 짝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짝과 붙어서 한두 킥이면 바로 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함께 상승 안전정지하고 출수를 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상승하고 나서 리조트에 돌아오시든지 혹은 보트 위에서 로그 기록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로그 수심 시간이 버디와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서로의 로그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화장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한때 이 오픈워터 다이버나 IDC를 할 때요, 버디를 정해주고, IDC는 강사교육 과정입니다. 버디를 정해주고 화장실을 갈 때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매기고, 버디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비를 소유해야 한다. 이 이유는 같은 장비로 계속 다이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장비는 내가 점검을 해서 이 장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이빙 여행 갈 때마다 리조트에서 다이빙 장비를 빌려보면, 첫째, 렌탈 장비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급 장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장비를 10세트, 20세트씩 준비해 놓고 다이버들에게 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장비는 생명 유지 장비로서 모두가 좋은 품질의 장비를, 저는 비싼 장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육해 주시는 강사를 통해서 좋은 장비를 준비해서 항상 점검하면서 꾸준히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트에서 혹은 비치에서 장비를 장착을 하고 입수를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리조트에 가면, 해외 리조트에 가면 우리가 흔히 내 공기 잔압을 그 리조트 가이드들이 해주는 걸로 그냥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점검을 해줬건 간에 장비를 장착하기 직전에 내가 밸브를 열어보고 잔압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이빙을 많이 한 사람도 여기서 실수를 흔히 합니다. 장비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열려있는 이런 경우는 들어갈 때 호흡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공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밸브를 끝까지 다 열어서 다이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중에서 다이빙 하면서도 끊임없이 잔압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면서 다이빙 해야 됩니다. 이 공기 사용의 3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레크레이션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테크니컬 다이빙 하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내가 3분의 1을 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내 팀원이나 버디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크레이션에서는 이 정도까지 그 공기 사용 법칙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입니다. 다이빙 마치면 우리가 상승해야 되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스쿠버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상승 잘하면 가마병 없습니다. 대부분이 급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디와 함께 상승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상승 속도는 현재
다이빙계에서는 1분 동안 9m 혹은 10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MO 단체는 1분에 18, 즉 60피트 보다 느리게 상승해라. 그러면 괜찮다. 물론 안전정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1분에 9m를 올라와도 안전정지는 필수 권장 사항이지 안 했다고 가만히 꼭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안전정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테크니컬 다이브를 하면 당연히 감압 정지요. 디컴프레션 스탑이죠. 그걸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이빙을 마칠 때는 특히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버라면 가급적이면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마쳐야지 우리가 수심 18m에서 다이빙 마치고 상승하면 물론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시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 다이빙하면서 서서히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면서 다이빙을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정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신호 보시다시피 5m 수심에서 3분간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정지입니다. 사족처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수중생물 다이버가 이 수중생물을 해코지하면 반드시 수중생물이 저희들을 해코지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내 자손이 당합니다. 수중 환경을 보호하고 수중 생물을 잘 존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아멜라우에 있는 코랄 가든에서 찍은 짧은 영상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전 다이빙 수칙이라고 하면서 이 열쇠 품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함께 오래오래 다이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